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정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변화와 혁신의 주도자, 변혁의 주도자 EN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TJ 유형은 혁신가, 통솔자, 변혁가, 사령관 이런 별명들을 붙일 수 있는데요. 저는 변화와 혁신, 주말인 변혁가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ENTJ 유형은 전체 분포에서 보면 약 3%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죠. 좀 대표인물을 몇 명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상당히 목표지향적이고 과단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죠.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고대 로마 정치인이죠. 독재자고 명장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죠. 한 20년간 세계 부의 순위 1위였죠. 상당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식탁에서도 책을 너무 읽고 해서 부모님부터 여담하자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플라톤과 함께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죠. 상당히 다방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형이상학, 논리학, 정치 철학, 윤리학, 자연철학, 과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서 아주 통달한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아웅산 수지, 미얀마 정치인이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나는 지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죠. 상당히 똑똑한 그런 사람입니다. 연예인들 보면 조지 클루니, 배우 겸 영화 제작자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었죠. 월스트리트라는 그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원초적 본능에서 이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수로는 아델이 있습니다. 아델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나는 큰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또 감정에 좀 둔감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ENTJ 유형의 사람들 봤고요. 특징들 보면 열정적이고 아주 결단력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사교적인 사람들입니다. ENTJ 유형들의 그 열정은 주로 이제 사람들보다는 일에 관계된 열정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게 상당히 결단력 있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TJ 이런 코드가 붙은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 결단력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외향이니까 그 논리적 결단력을 과단성 있고 또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분석적이고 사교적입니다.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고 비평적이고 전략적이고 도전적이고 아주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슈퍼맨 그림을 표현했는데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가장 16가지 유형 중에서 목표를 향해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가장 큰 스케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아주 비평적인 사람들이고요. 전략가입니다. 도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ENTJ 유형들은 자신이 리더일 때는 괜찮지만 밑에서 일할 때 이 도전적인 태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리더를 만나면 상당히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위치에 자신도 모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ENTJ 유형들은 순차적인 관계에서 변혁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일으킵니다. 어디 가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룹들이 보면 이런 변혁가나 혁신가들은 노조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자, 가정에서 ENTJ 유형들의 모습은 의욕적이고 야심이 있고 일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아주 상당히 일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과 가정과의 어떤 관계, 여기서는 상당히 일 쪽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ENTJ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NTJ 유형들의 개선에 대한 점들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부분을 배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NT 계열의 사람들,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여한 것들이 기여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칭찬이나 격려가 잘 나오지 않고요. 속단속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저희가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내지는 특히 이제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내양 감정형들이죠. IF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ENTJ 유형들의 강렬한 눈빛 또 공격적인 태도 앞에 서면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서 할 말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상당히 ENTJ 유형들이 속당속결하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주눅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아마 이걸 나이가 들수록 ENTJ 유형들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질적 속성이, 이 과단성이 있는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급할 때는 공격적 태도를 나타내기 쉽습니다. ENTJ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표의 영역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외양, 직관, 사고, 판단, 이 네 가지 척도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척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외양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인 거죠. 이 에너지 방향은 이 유형의 전체를 영향을 미칩니다. N에도 영향을 미치고 T에도 영향을 미치고 J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영역이 이 외양, 내양입니다. 그래서 외양의 특징이 단순히 주의 초점이 바깥에 있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외양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 사람의 유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방향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양이니까 기본적으로 바깥 세상이나 바깥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생각을 짧게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짧게 하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또 행동하면서 생각을 수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가능성이나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관 행동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T, 사고형의 의사결정을 가진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객관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공정한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선호하는데, 잘 보시면 N과 T가 사실은 조금은 부조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보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NT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이론적 논리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체계를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체계성, 논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론에 뛰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NT 계열의 사람들이 보면 수학적인 영역에서 뛰어남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동 양식은 J, 이 판단형의 행동 양식을 가진 거죠. J 판단형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그것을 결과물을 나타내는 뭔가 체계를 갖추는 행동 양식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이 중요한 사람이 되죠. 제 시간에 마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을 딱 세워서 세팅된 체계 안에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E가 N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개방적 정보를 수집합니다. 가능성의 정보를 수집하죠. 근데 그 가능성을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EN 이렇게 붙으면 변화를 행동으로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하고 이제 반대가 IS죠. IS 계열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 것을 다시 구체적인 정보를 더 수집하고, 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더 생각하고 검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IS 계열의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면, EN 계열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보이면 그걸 바로 이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버리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을 때 빨리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행동하고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EN 이렇게 됩니다. T도 E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논리적 의사결정한 것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겠죠. 객관적인 의사결정한 것을 말을 해버립니다. E와 T가 만나면 옳다 그렇다가 명확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닙니다, yes, no, 이게 명확하죠. 그러다 보니까 ET 이렇게 보는 ENTJ 유형들은 ESTJ 유형과 아주 비슷하게 의사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을 답답하게 여기고 이제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잘 못 참아합니다. 그래서 좀 급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여기하고 아까 반대가 IF계이라 그랬죠. 내양 감정형들. 이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싫어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싫어한다는 말을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잘 못하는데,
외양 사고형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누가 이성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나 당신에게 관심 없다. 당신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제1월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계획된 행동 양식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아주 마감성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걸 외향적으로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서 빨리 마감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EJ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력이 상당히 이론적이고 가능성을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하겠죠. 그래서 이게 ESTJ하고 조금 다릅니다. ESTJ 유형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오늘 내일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추진력이 있다면 ENTJ 유형들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추진하는데 끌고 가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석하는 두 번째 방식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ENTJ 유형의 주기능은 T가 주기능이죠. 외향이니까 T를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고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의 주기능의 특징은 외부 세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T를 논리적으로 외부로 쓰니까 외부의 E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yes, no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기능이 직관형을 이제 안으로 쓴다. 이게 이제 MBTI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면 부기능은 내쪽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외향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이 부기능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능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관형을 바깥으로 쓴다 이 이야기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직관형을 바깥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3차 기능은 S를 쓰는 거고요. 열등 기능은 감정형을 안으로 쓰는 것이 잘 안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열등 기능을 안으로 쓰는 것이 잘 안되면 어떤 특징을 보이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어렵다. 그냥 쉽게 풀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이 잘 안된다 이 뜻인 거죠. 이게 열등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는 것이 잘 안돼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주기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의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열등 기능이 이제 이 감정을 안으로 쓰는 게 잘 안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가는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열등 기능을 소홀하게 하면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기능 T를 바깥으로 썼을 때 외부 세계에 대해서 논리적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했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쓰면 일을 잘해서 아주 목표를 잘 추구하고 성취를 잘하는 그래서 조직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끌어가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역기능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잘하지만 역기능적으로 써버리면 타인의 감정을 아주 무시하게 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아서 같이 일을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ENTJ 유형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간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쨌든 이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상당한 상처를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ENTJ 유형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은 과유불급입니다. 자기 주기능을 과하게 쓸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기능을 많이 쓰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그 주기능을 많이 쓸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열등 기능을 의식하고 주기능을 많이 쓸 때는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쓰지만 열등 기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열등 기능을 무시하면서 주기능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게 과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과하면 아니하면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한 것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비가 좋은 것이지만 비가 너무 과하면 홍수가 나죠.
그래서 피해가 일어나고 바람도 그렇고 바람이 너무 과하면 태풍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체에도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정상세포를 죽여서 불치병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몰입해서 잘 쓰도록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 열등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열등 기능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고요. 주기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주 출력이 좋은 그런 자동차들은 함께 좋아야 될 게 이 브레이크죠. 브레이크가 잘 작동해야 그 자동차가 아주 순기능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이 대응을 잘해서 아주 성과를 잘 내는, 그러면서도 조직을 아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잘 보이는 ENTJ 유형들은 이 열등 기능,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부분을 의식해서 이 주기능을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걸 상당히 잘 멋있게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ENTJ 유형을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태도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코드와 마지막 코드가 이제 태도 지표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심리적 기능입니다. 이 심리적 기능은 두 번째 코드는 인식 기능이고 세 번째 코드는 판단 기능이죠. 인식 기능은 정보 수집이고 판단 기능은 의사결정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융의 이론에서 출발했는데 융의 이론은 이 세 가지죠. 마지막 J와 P는 마이어스, MBTI를 만든 마이어스가 이제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어스는 왜 JP를 추가했냐? 마이어스가 융의 이론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해서 이 5가지 유형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때 5가지 유형 만들었을 때 JP의 특성에 관계된 그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의 이론이 정말 좋기는 한데 판단형과 인식형의 이 태도, 아주 조직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관찰해서 봤으니까 이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해서 나왔습니다. 융의 이론은 심리적 기능 이론이니까 심리라는 것은 이 NT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관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마음의 어떤 상태를 융이 구분한 겁니다. 심리적 기능입니다. 반면에 마이어스가 관찰했던 JP는 행동 특성인 거죠. 그래서 태도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방향과 이 JP가 같이 결합되면 우리가 쉽게 눈으로 관찰되는 태도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양 내향들은 쉽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이 되죠. EJ 코드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고 그것을 또 외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하고 반대가 IP죠. IP들은 결정하지 않고 개방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가지고 또 결정 안 하고 또 개방해 놓아요. 여유롭게. 그래서 상당히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느긋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EJ들은 결정을 하고 빨리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추진력이 빠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반면에 조급하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ENTJ 유형이 선호하는 직업들을 보면 대체로 이제 임원 역할을 할 때, 리더 역할을 할 때, 그래서 뭐 사령관 역할을 할 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리 컨설턴트, 변호사, 판사,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투자 상담과 행정과 M&A 전문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 이런 걸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ENTJ 유형들이 변혁가들이기 때문에 ENTJ 유형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변화가 필요한 조직에서 책임을 맡았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안정적인 조직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뭔가 변혁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덜 쑤신다고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TJ 유형은 새로운 조직을 맡았을 때 그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라 이런 걸 맡았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해피한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NTJ 유형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다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실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예, 그만큼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ENTJ 유형들이 아주 목표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와 일을 따라서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 공감하고 읽어주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대체로 이제 좀 후회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분명 ENTJ 유형들이 후회할 영역들은 너무 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그 무식한 사람들, 지적으로 떨어지고 어리버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품고 가지 못한 것이 조금만 좀 아쉽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죽기 전에 가질 때 생각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잖아요. ENTJ 유형들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는 이 조언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EN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